그러니까 정답은 느린 것에 베팅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양극으로 갈수록 시장이 살고 가운데 있을수록 시장이 사라진다. 이게 지금 1인 사업가가 마주한 진짜 구조입니다. 평균이 죽는 시대인 거죠. 오늘 아침에는 다이소 들러서 가성비 좋다는 걸로 열심히 찾아서 1000원짜리 핸드크림을 샀는데 다음날에는 오늘의 집에서 5만원짜리 디퓨저를 결제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평일에는 가성비, 주말에는 가심비, 극단적으로 아끼는 동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양극화된 소비 패턴에서 한 가지 영역만 천천히 죽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위에도 아래도 아닌 가운데입니다. 가성비도 아니고 프리미엄도 아닌 어중간한 영역. 오늘은 이 소비 패턴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본인 사업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감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마케팅 책이나 트렌드 강의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파민 시대다. 자극이 너무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느린 것에 답이 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명상 앱, 종이책, 필름 카메라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쪽이 정답이 맞구나. 근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2024년부터 짚어온 흐름이 있습니다. 도파민, 그러니까 자극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트렌드와 도파민 디톡스, 자극을 끊는 트렌드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이 양극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다이소 화장품은 2022년에 7개 브랜드가 120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2026년 1월 기준으로 160여 개의 브랜드, 1700여 종까지 늘어났습니다. 브랜드 수로는 23배, 상품 수로는 14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시기에 명품 시장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럭셔리 브랜드는 가격을 올렸는데도 매출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설 명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만원대 가성비 선물 세트하고 수십만원대 프리미엄 선물 세트가 동시에 잘 팔립니다. 근데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어중간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느린 것에 베팅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양극으로 갈수록 시장이 살고 가운데 있을수록 시장이 사라진다. 이게 지금 1인 사업가가 마주한 진짜 구조입니다. 평균이 죽는 시대인 거죠. 이러한 구조에서 내 사업이 어느 극단에 있는지 그걸 진단하는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진단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우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살 때 머릿속에서 비교하는 다른 선택지는 뭔가? 만약 비교 대상이 다이소나 알리, 쿠팡 최저가라면 이건 가성비 극단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 비교 대상이 명품 브랜드나 특정 작가의 작품이라면 이건 가심비 극단 방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 제품을 한 줄로 설명할 때 핵심이 가격인가? 아니면 경험인가? 아니면 정체성인가? 가격이면 가성비 극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경험이나 정체성이면 가심비 극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추천할 때 과연 뭐라고 설명을 할까? 만약 답이 여기가 제일 싸 라면 당연히 가성비 극단으로 가야 살아남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 진짜 좋더라, 여긴 다르더라, 이런 느낌이라면 가심비 극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답이 그냥 평범한 것 같아, 크게 다를 거 없어 라는 답이 나오면 가장 위험한 거죠. 그게 바로 가운데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만약 가성비 극단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성비는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다이소가 1000원짜리 화장품으로 성장한 이유가 과연 가격이 싼 게 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1000원짜리 화장품은 솔직히 다이소 말고도 많이 있어요. 다이소가 다른 건 이 1000원 안에서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성분이든 패키지든 진열이든 동선이든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1000원이라는 한 영역에서 정말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싸다는 건 겉에서 보여지는 거지만 그 안에 구조는 정말 탄탄한 거죠. 그리고 1인 사업가가 만약에 가성비 극단으로 가실 거면 2가지를 챙기셔야 해요. 첫째는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같은 가격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진을 깎는 대신에 거래 횟수와 회전율을 높이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가성비 극단은 그냥 싸구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성비랑 싸구려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가심비 극단도 비슷합니다. 가심비는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도파민 디톡스 시장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천천히 가는 거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도파민 디톡스 쪽에서 살아남은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느림을 파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팝니다. 예를 들어 종이책이 다시 팔리기 시작한 건 종이책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책장을 넘기는 이런 손의 감각, 뭐 책을 펼쳤을 때의 냄새, 다 읽고 책장에 꽂는 마지막 순간, 이런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필름 카메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필름값, 뭐 현상비,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솔직히 디지털보다 훨씬 비싼데도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셔터를 한번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되니까요. 만약 1인 사업가가 가심비 극단으로 가실 거면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내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고객이 작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포장을 푸는 순간, 처음 사용하는 순간, 아니면 다 쓰고 마무리하는 순간, 이 세 지점 중에 한 곳이라도 그 감각이 있으면 가격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평균은 죽었습니다. 1인 사업가는 양국 중 한쪽으로 깊게 파고들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양쪽 다 잡으면 안 되나? 저도 예전엔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자체가 분산되니까요. 결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포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가장 깊이 들어가기로 한 결심 같은 거예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멀리 가려면 한 방향으로만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덜 일하고 더 버는 사고법의 핵심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이거 하나 남겨주세요. 내 사업이 지금 가성비 극단인지 아니면 가심비 극단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